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청년과 중년의 정치 논담 2050 정치 맞짱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지난 한 해 털어버리시고 올해 신축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코로나가 극복돼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초부터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라는 이슈를 꺼내 들었어요. 어떤 의도에서 이걸 던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반전 포인트를 아마 갖고 싶은 개인적인 좀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보궐선거 길게 보면 대선까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선거에서 승리가 압승은 고사하고 승리도 좀 약간 불확실하다는 이런 전망이 깔리면서 통합을 기치로 내걸어서 중도층을 껴안아서 외연을 넓혀서 좀 선거에서 승부수를 띄워보겠다 아마 이런 의도로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야당의 분열을 좀 노린 거 그렇지. 아니냐, 획책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일거양득 박근혜, 이명박을 우리 밖으로 꺼내놓음으로써 여기에 딸린 식구들 있잖아요. 격파들. 싸움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야권의 그런 자중질환을 좀 의도한 것도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야권의 분열이 잠시나마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 안에서의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지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본인의 지지율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슈가 아닌가. 야권의 분열을 획책하려다 여권이 오히려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내부 상황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이 사면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분들은 몇 분 없어요. 당원분들조차도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인 친문 지지층부터 일반 당원까지. 적극적인 친문 지지층에서는 반발을 하지만은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일반 중도층에서는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낙연 대표는 신년의 특집으로 모든 일간지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10군데인가 했는데 한 군데도 이낙연이 위에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당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라 외연을 국민을 보고 좀 내가 목소리를 좀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신년을 맞아서 어차피 던졌으니까 여기서 결과를 얻어내야지 이번도 또 그런 재현이 반복된다면은 지금의 하락세가 이제는 완전히 내리막을 타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대표님께 실망한 게 새해 첫 메시지가 어떻게 이명박과 박근혜 사면이 될 수 있는지. 사실 경제 위기다 코로나 위기가 있는데 이렇게 여당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명박과 박근혜 사면이 어떻게 코로나 극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총대론이죠. 이낙연 대표가 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총대를 본인이 맨 거예요. 이건.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친문 지지층은 이낙연 대표를 공격하고 삿대질할 일이 아니라 실은 감사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을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권이 없어요. 이대로 정권이 임기 말이 돼서 본인이 퇴임하게 되면은 굉장한 신적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걸 어떻게 이명박이 박근혜를 꺼내주느냐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단세포적이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단세포. 저는 근데 요즘 단세포가 많이 나오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교감 내지는 청와대와의 교감은 없었다고 본인이 말을 했는데 정말 없었을까요? 조율까지는 안 했더라도 교감은 반드시 있죠. 이게 사면론은 다 아시지만은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거든. 그걸 당대표가 사면을 하라고 해서도 대통령 안 들어주면 못하는 거고 그럼 했을 때는 더 뻘쭘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연초에 좀 꺼내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정도는 아마 언급을 하고 그런 결과에서 나온 거지 그냥 뜬금없이 당대표가 이렇게 파장의 큰 사면론을 허공에다 던지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저도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당대표 혼자 이게 던질 만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무라인 쪽하고 그냥 사면론을 던져보는 게 어떨까요 정도지 뭐 사면에서 어떻게 뭐 방정식을 세우고 그까지는 아니다. 그러면은 집권여당의 대학생위원장께서는 청와대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해도 반대하신다라는 입장일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친문 지지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저는 저기에 있다 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고 명령하면 그건 다 절대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꺼낸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게 가치 기준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누가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리더가 달라요. 이낙연 대표는 국민 전체의 리더는 아니고 당의 리더일 뿐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리더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회를 이틀 후에 열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약간 이제 반성을 전제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야당에서는 이 반성을 전제로 한다는 건 너네 항복해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굉장히 보여지거든요. 친박 친이 쪽에서 아주 격앙된 반응을 내놨죠. 그날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비열한 획책이라고까지 했었고요. 글쎄 저도 이제 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항복해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그러면은 사면시켜줄게 이건 안 한만 못하다. 이분들이 아무 순결하고 죄 없는 상태에서 감옥에 간 게 아니고 국정농단과 뭐 뇌물수수 이런 혐의들이 다 대법원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수감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라는 요구가 잘못됐다? 이거는 저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건 전제가 좀 잘못된 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당의 죄가 돼서 들어간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행사하는 게 대통령의 고위권한의 사면권인데 지금까지 역대 어떤 정치 사범이라든지 사면하면서 너 잘못한 거 인정해 반성해 그러면 반성문 쓰면 내줄게 해서 한 사면이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라고 판결 이후에 밝힐 만큼 반성의 여지가 없거든요. 나는 결백하다예요. 근데 아직 뭐 10년 산 것도 아니고 고작 3년 4년 살았는데 이분들의 죄가 벗겨졌을까? 지금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사면에 대한 찬성은 30% 되고 반대가 50% 이상이에요. 이건 아직 국민들께서 통합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아마 친이 친박에서는 이렇게 반문을 할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사면을 해달라고 했냐고 당신들이 하겠다고 꺼내놓고 왜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건 사면은 말 그대로 사면을 안 하면 되는 거야. 왜 그걸 하겠다고 말 꺼내놓고 굳이 구차하게 또 항복해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국민을 화합을 하는 게 아니라 더 갈라놓는 거야. 또 사면을 위해서. 사면에 있어서 조건을 내거는 게 과연 타당한 문제냐라는 걸 말씀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면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공직부패자나 미성년자 폭행자는 사면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독일도 그 2차 대전 이후에 사면한 사례가 없거든 정치인에 대해서. 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면을 우리 정치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면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 범국민적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론을 던진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인 술수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 최고위원들도 자기 7명 당의 대표부 술수라 그래. 이낙연 리더십에 굉장히 큰 상처가 났어요. 그렇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이 리더십이 복원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그나마 하락 추세에 있던 게 이 사면론 때문에 아마 거기다가 눈덩이를 하나 던져가지고 저는 속도가 더 빠르게 갈 것 같은 복원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고시적으로 봤을 때 이낙연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하는 거는 입법적 성과다 역시나. 근데 사면론이나 이런 이슈 가지고는 리더십이 복원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제 그나마 그 이낙연 대표 꺼내는 사면론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통합을 위해서 그게 좀 대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 메시지를 내주면은 그나마 뭐 좀 상쇄가 되겠지만은 그것도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하락세를 멈추는 정도는 아마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거기서 이런 방구 안 하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그것도 정말 대책이 없이 이 부분이 참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신년사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 그리고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이 이후에 브리핑을 하나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여기에 어디 사면이 들어있냐라고 그냥 매듭지었거든요. 이거는 일단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이다. 근데 저는 이제 아마 신년 기자회견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낙연 대표가 혼자 그냥 화공에다가 내던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대통령하고 직접은 안 했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정무라인 정도하고는 야 우리 이런 걸로 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혼자 뭐랄까 물에 떠날려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적어도 일정한 정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은 처음에는 환영한다고 했어요.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다시 발을 좀 빼는 모양이죠.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것 같아요. 정신 아직 못 차렸고요. 유승민 대표나 뭐 홍준표나 이 사람들 다 똑같다. 이재호나 받자니 적폐예요. 받자니 적폐고 안 받자니 자기 주군한테 미안한 거예요. 사실 감옥에 계신데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게 대법원 판결조차 안 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형이 10년 이상 남았어요. 이거를 가지고 논의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거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유불리를 좀 따져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불리한 게 좀 많을 것 같아. 어렵게 좀 잠자고 있는 가라앉혔던 친박 친이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우려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또 여당에서 그 말을 꺼내가지고 여당에서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분열이 좀 났잖아요. 그것도 좀 관망하면서 적당히 좀 즐기는 것 같고. 가정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면을 했을 경우에 이게 향후 이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면을 한다면 확실히 민주당에게는 호재가 아닐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거든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라는 싸움으로 결국 야권은 다시 뿔뿔이 흩어질 것 같아요. 얘기한 것처럼 선거에는 제 유리할 것 같아요. 최근에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중도가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돌아서는 중도를 그나마 좀 껴안고 할 수 있는 아마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사면 카드가.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크게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도 다 국민이니까. 저는 뭐 크게 제 개인적으로 뭐 해줘라 마라 이런 건 없는데 이미 논의가 제의가 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국민통합이라는 큰 뜻을 걸고 민주당에서 했다면은 저는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의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저야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 적극 반대하죠. 전두환 대통령 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반성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멀쩡하게 골프 치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있잖아요. 과연 이분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본인의 과오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사실 있거든요. 막말로 한번 얘기해보게. 박근혜, 이명박은 이미 죽은 거야.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명예살인 당해서 이미 나와도 그냥 정신 반혼이 나가가지고 사라져 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정도로 우리가 봐야지 저걸 꺼내놔서 저 사람이 무슨 또 활개치고 다니고 전두환이처럼 그거는 나 좀 많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감옥에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유영하 변호사 통해서 옥중 정치했거든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정치를 했는데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가만히 집에서 또 했던 것처럼 시집 드라마 보고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사실 있어요. 태극기 부대 행사라도 한번 참석하지는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주면은 민주당한테는 호재라 좋죠. 보는데요. 호재인데 더없이 반겨야지. 국민들이 그래서- 그거를 눈뜨고 봐줄 수 있나 사실 그게 의문이죠. 우리 한국은 적어도 촛불민주주의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민주주의 교과서에 나온 것을 그대로 실행을 해서 전직 대통령 끌어내서 수감까지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민주주의를 세계 각국에다 보여준 거야. 교과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제 민주주의를 보여줬으니까. 그러면은 그걸로 나는 어떻게 보면 허용을 다 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면도 그런 큰 그릇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너무 지엽적인데 단세포적인데 머물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리 사면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청와대에서 끊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을 하고 그다음에 MB는 석방을 안 한다. 사면을 왜 합니까 도대체? 분리 사면이나 사면이나 어차피 다 사면인데 이분들에 대한 과오, 뭐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죄값을 다 치러야지 분리 사면론조차 나오면 안 되는 사안이에요. 분리를 하든 둘을 다 꺼내든 뭐 아까 그런 전제라면은 저는 뭐 무방하다. 근데 그럴 바에는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슨 짬뽕 짜장 고르는 것도 아니고. 워낙 좀 첨예한 주제라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무도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많이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명한 결정을 할 거라고 다들 보시는 거죠.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